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 보충제와 운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하루 종일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분해하는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서는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데, 그 단백질이 어디에서 분해가 되냐? 근육에서 바로 분해가 돼요. 근육에서 이제 단백질 저장 창고인데, 이 단백질들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서 실컷 이제 우리가 근육을 길러놨는데, 그런 성분들이 빠져나가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적절하게 단백질 섭취를 유지해 주셔야 내 몸에 힘들게 쌓아놨던 그런 근육량이 빠져나가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운동 전후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제로 그 단백질을 보충하게 되는데, 단백질 보충제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바로 유청 단백질이고, 이 유청 단백질은 치즈로부터 얻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청 단백질 안에는 이제 류신이라는 우리 몸에 좋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형성하기에 수월하다고 알려져 있고, 류신 외에도 발린, 이소류신 이런 것들이 BCAA라고 해서 브랜치 체인 아미노 액시드라는 그런 성분인데,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특히나 내 몸의 근육으로 합성하는 아미노산의 그런 흡수를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백질 보충제는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농축한 거, 하나는 분리한 거, 하나는 가수분해한 건데, 농축한 거는 아직까지는 단백질 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뭔가 처리 과정이 보다 조금 수월한, 다른 그 단백질 종류제에 비해서 수월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에 반해서 유당, 그래서 내가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WPC라는 이 유천단백질 농축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면 설사를 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 했을 때, 이 농축액에는 유당의 양이 많기 때문인 거고, 또한 지방 함량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온전히 단백질만 섭취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이 WPC라는 제제는 빵이나 과자를 만드는 용으로 더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 유청 단백질 분리 이 제형은 유당과 지방 함량을 이 농축액보다는 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단백질 함량이 9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리고 혹은 단백질 보충제를 드셨을 때 이전에 설사를 하셨던 분들은 유당불내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농축보다는 분리 제형을 드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유청단백질 가수분해 이 제제는 사실 WPC 이 농축이냐 분리냐 어떤 거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 WPH의 장점은 가수분해를 한번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단백질을 한 번 더 소화를 시킨, 되게 소화하기 쉽도록 만든 그런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포츠 선수라든지 빠르게 우리가 단백질을 얻어서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근육량을 늘리려고 했을 때 적합한 제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농축액 같은 경우는 지방과 유당이 많은 만큼 가격이 싸고, 이제 그 아이솔레이트 제형 같은 경우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90% 이상인 만큼 굉장히 처리 과정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고, 가수분해한 이 제형은 소화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자세하게 들어가면 네 가지 제형까지 나눌 수 있는데, WPC, WPI, 그 다음에 WPH, WPIH 이렇게 네 가지 제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통되고 있는 제형을 한번 살펴보면, WPC 이 제형은 제가 이제 컨센트레이트라고 해서 가공 과정을 많이 처리하지 않은 제형이라고 했었고, 단백질 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 포화지방 용량과 콜레스테롤 용량도 그만큼 많이 들어있고요. WPI 같은 경우에서는 극단적으로 단백질 함량을 높였고, 대신에 유당이나 뭐 지방 함량을 낮춰서, 여기 보면 포화지방이 아예 제로고 콜레스테롤도
WPC가 콜레스테롤이 105g이나 들어있는데 WPI 제형은 콜레스테롤이 5g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대신에 가격은 얘가 더 비싸겠죠. WPH는 가수분해를 한번 처리했기 때문에 소화하기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하지만 얘도 콜레스테롤을 완전히 낮춘 제형은 아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130mg 들어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운동선수다, 그래서 빠르게 단백질 섭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한다면 가수분해한 이런 유청 제형을 섭취하시면 되겠고, 내가 운동 후에 어떤 나의 체중 관리나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먹겠다라고 했을 때는 WPI 제형을 선택하시되,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WPC 제형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전에 먹어야 될까, 운동 후에 먹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크게 뭐 연구 데이터로서는 전에 먹거나 후에 먹거나 차이는 없다. 대신에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세트로 가져가야 된다.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안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단백질 제형을 많이 먹으면 그거 자체로도 제가 운동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단백질을 지나치게 우리가 하루 필요한 칼로리 그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에서는 이게 오히려 지방으로 변환이 돼서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사실 뭐 일부 뭐 콩팥 질환자들이나 간경화, 이렇게 간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서는 단백질을 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콩팥 질환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런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콩팥이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대신에 콩팥 질환이 있다거나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루 동안 필요한 단백질 양이 있어요. 보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체중에다가 1.5배를 곱하고,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체중에다가 1을 곱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60kg다 라고 하면 하루 동안 필요한 용량이, 단백질 양이 60g이라는 거예요. 60g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이 손바닥으로 했을 때 한 요 정도의 고기 덩어리가 한 덩어리 하나 먹었을 때 20g이거든요. 그리고 생선류도 똑같이 20g이고, 그렇기 때문에 20g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면 하루 동안 단백질 섭취량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고기로만 드실 수 없다면 뭐 이렇게 두부나 우유나 이런 것들에서도 단백질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있기 때문에 한 끼에 20g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g에 대해서 잘 개념이 없는데, 단백질은 본인 체중에다가 곱하기 1을 하시면 돼요. 그 용량이 본인에게 필요한 용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내가 아침, 점심에는 단백질을 안 먹고 자기 전에만 몰아서 단백질을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단백질 함량이 아침, 점심에 지나치게 20g 미만으로 적게 될 경우에서는 이게 합성하는 그 스위치가 켜지지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내가 단백질을 안 먹다가 갑자기 확 먹어버리면 그게 내 근육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20g 이상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시켜주셔야 그게 꾸준하게 이 근육으로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아침, 점심을 굶고 저녁만 이제 몰아서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쉽게 단백질이 쌓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단백질 보충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새끼를 충분하게 드시고 있고 고기도 충분하게 골고루 섭취를 하고 있다면 굳이 단백질 보충제를 추가적으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것이 칼로리를 초과할 경우에서는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살이 찌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기가 어렵다 할 경우에, 그리고 점심 식사를 충분한 칼로리를 도달을 못하고 그러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적다라고 한다면, 그 칼로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본인 체중 곱하기 1을 해서, 본인이 만약 60kg다 하면 20, 20, 20을 골고루 드시는데, 그게 그렇게 음식으로 보충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도록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